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이클 샌델 지음, 김선욱 감수, 안기숙 옮김, 출판사 와이즈베리입니다. 이 책은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묻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족, 교육, 환경 같은 전통적 가치까지 파고든 시장 지상주의를 도발적 문제 제기와 치밀한 논리로 파헤칩니다. 우리 삶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탐구한 흥미진진한 책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책 리뷰에 앞서 저자 마이클 샌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2010년 이후 한국의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저자입니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요.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뽑힙니다. 이 책의 내용은 2012년 봄 학기부터 하버드대 철학 강의로 개설되었고요. 강의 첫날 수강 신청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도 몰려드는 바람에 더 넓은 강의실로 장소를 옮겨 강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자 마이클 샌델의 또 다른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불만, 왜 도덕인가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새치기, 2장 인센티브, 3장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4장 삶과 죽음의 시장, 5장 명명권입니다. 서론, 시장과 도덕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15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1박에 $82.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시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는 폭력범을 제외한 교도소 수감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동떨어진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다. 2. 나홀로 운전자가 카풀차로 이용하기. 러시아어에는 $8. 미니애폴리스를 포함한 일부 도시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홀로 운전자에게 돈을 내고 카풀차로를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요금은 교통량에 따라 다르다. 3.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 인도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서구 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도는 대리모 임신이 합법인데다가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 이하이기 때문이다. 4. 미국으로 이민하는 권리 $50만.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50만 투자해서 최소한 10군데의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인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5. 멸종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권리 $15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목장주들이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을 사육하고 보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사냥꾼들에게 제한된 수의 코뿔소를 사냥할 권리를 팔 수 있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6. 의사의 휴대전화번호 연간 $1,500 이상. 점차 많아지는 전담 진료 의사들은 $1,500에서 $25,000까지 연회비를 기꺼이 지불하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한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1톤에 13유로.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 시장을 운영해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한다. 8. 자녀의 명문대 입학 허가, 가격은 미정.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부 명문대 관계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힌 사실에 따르면 학생이 자격 미달이어도 부모가 부유해서 상당한 금액을 대학에 기부한다면 입학을 허락한다고 한다. 위 8가지 예시를 들려드렸는데요. 누구나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많습니다. 돈을 좀 벌어야겠다면 다음 몇 가지 가능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9. 이마나 신체 일부를 임대하여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라. 777달러. 에어 뉴질랜드는 30명을 고용해 머리를 밀게 하고 기분 전환이 필요하세요? 뉴질랜드로 오세요 라는 광고 문구를 뒤통수에 일회용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 10. 제약회사의 약물 안전성 실험 대상이 되라. 7,500달러. 제약회사의 약물 효과 실험이 피실험자의 신체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불편 정도에 따라 보수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11. 민간 군사기업에 고용되어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하라. 매달 250달러에서 매일 1000달러까지. 자질과 경험, 국적에 따라 보수가 다르다. 12. 의회 공청회를 참관하려는 로비스트를 대신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밤새 줄을 서고 좌석을 확보하라. 시간당 15에서 20달러. 로비스트들은 노숙자 등을 고용하여 대리 줄서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13. 학력이 부진한 댈러스 소재 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라면 책을 읽어라. 2달러. 댈러스 소재 학교들은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14. 비만이라면 4개월 안에 체중 6kg을 감량하라. 378달러. 기업과 건강보험회사는 체중 감량이나 건강에 좋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한다. 15. 아프거나 나이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증권을 사서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들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라. 보험 종류에 따라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상대로 벌이는 이런 형태의 돈벌이가 300억 달러짜리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수록 투자자의 수익은 올라간다. 이상 15가지를 들려드렸는데요.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을 거치면서 시장 및 시장 가치가 유례 없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고 싶은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불평등과 부패입니다. 1장 새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이따금 돈을 지불하고 새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멋진 음식점에서 지배인에게 팁을 두둑하게 쥐어주면 손님이 많은 저녁 시간이라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50달러짜리 지폐를 찔러주는 사람에게 바로 테이블을 내어준다는 표지판은 음식점 어디에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치기 권리를 파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낯설지 않은 관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선 탑승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여러분도 길을 줄게 서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은 줄의 맨 앞으로 나가 전용 카운트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항공은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는 승객들이 여권과
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는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등석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승객이 대부분이므로 항공사는 일반석 승객에게도 맞춤 특권 서비스를 구매해서 새치기 자격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3파운드만 지불하면 줄의 맨 앞으로 갈 수 있다. 비판자들은 공항 보안 검색대를 우선적으로 통과하는 권리가 매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이공원도 새치기 권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은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타거나 볼거리를 즐기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를 비롯한 많은 놀이공원은 줄을 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장료의 2배가량을 내고 줄의 맨 앞으로 갈 수 있는 허가증을 파는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한탄하며 건전한 시민 습관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농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테마파크로 놀러온 가족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이제 놀이공원에서의 줄서기가 평등의 위대한 상징이었던 시대는 지났다. 새치기 특권은 미국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빨리 달릴 수 있는 급행차로로 돈을 내고 들어서는 통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 정부는 나홀로 운전자에게 카풀차로 이용권을 판매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새치기 권리의 매매에 반대하면서 우선 통행 체계의 확산으로 부유한 사람은 혜택을 받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줄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대리 줄서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치기 권리를 살 수 없는 곳이라도 때로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줄을 서게 할 수 있다. 여름마다 뉴욕시의 퍼블릭 시어터는 센트럴파크에서 셰익스피어 무료 야외 공연을 여는데요. 오후 1시부터 배포하는 저녁 공연 입장권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다. 2010년 베니스의 상인에서 알파치노가 샤일록으로 출연했을 당시 입장권 수요는 특히 엄청났다. 하지만 많은 뉴요커들은 연극을 보고 싶었으나 줄을 설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작은 사업거리가 새로 등장했는데 편리를 얻는 대가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줄을 서고 입장권을 받아주는 사업이었다. 이 직업을 라인 스탠더라고 부르는데요. 한 장당 무려 125달러의 수고비를 받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극장 측은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줄서기 대리 행위는 셰익스피어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라인 스탠더들의 영업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사업체인 퍼블릭 시어터의 사명은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훌륭한 극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뉴욕 검찰총장이었던 앤드루 쿠모는 대리 줄서기로 입장권을 구해준다는 광고를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무료여야 하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기관이 납세자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뉴요커의 권리를 침해한다. 대리로 줄을 서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센트럴파크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도 줄서기 사업은 빠른 속도로 정부에 관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리 줄서기 사업은 최근 의회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진료 예약권 암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받고 대리로 줄 서는 관행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최근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베이징 소재의 인류 병원에서 대리 줄서기 사업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시장 개혁의 결과 특히 지방 공립병원과 진료소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삭감되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수도에 있는 주요 공립병원까지 원정을 와서 접수창구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의사와 진료 예약을 하기 위해 밤새 때로는 며칠 동안 줄을 선다. 진료 예약권은 14위안 약 2달러로 저렴하지만 손에 넣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의사의 진료를 급하게 받아야 하는 일부 환자들은 며칠씩 줄을 서는 대신 암표상에게 예약권을 산다. 암표상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을 이용해 돈을 번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해 줄을 세워 예약권을 받고 이를 수백 달러에 판다. 이는 일반 농부가 몇 개월 동안 일해서 버는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다. 다음은 전담 의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 5짜리 호텔의 지배인처럼 전담 의사는 24시간 내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회비 1,500에서 25,000달러를 지불하는 환자는 전화한 당일이나 다음날 틀림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릴 필요도 없고 느긋하게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24시간 내내 언제나 의사와 대화할 수 있다. 특정 분과의 인류 전문의를 만나야 할 경우에도 전담 의사가 주선해준다. 즉, 부유한 사람에게는 새치기를 허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새치기의 시장 논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고용해 대리로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줄서기의 도덕성에 대해 거의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리로 줄을 세우기 위해 노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죠? 라고 묻습니다. 입장권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 경우에도 그들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방해하죠? 라고 묻습니다. 저자는 앞서 말씀드린 퍼블릭 시어터 같은 무료 야외 공연을 대중의 축제이자 일종의 시민 축하 행사로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시가 스스로에게 베푸는 선물인 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행사를 입장료를 받거나 암표상이 이득을 취하게 허용하는 일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축제를 돈벌이, 즉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바꾸는 행위이다. 그런 처사는 시가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구경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과 같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앞서 얘기한 돈을 받고 국회의사당 앞에 대리로 줄을 서는 관행이 왜 잘못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공정성 때문입니다. 암표 거래는 무엇이 잘못일까요? 어떤 행위는 불쾌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돈을 지불하고 얻는 새치기 권리, 대리 줄서기, 암표 거래 등과 같은 사례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적 가치는 어떤 재화는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재화에는 적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줄서기의 도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네 차례를 기다리렴 새치기 하면 안 돼 라고 배웠습니다. 이 원칙은 운동장이나 버스 정류장, 극장이나 야구장의 공중 화장실에서 줄을 설 때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는 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누군가가 급한 일이 있으니 줄에 끼어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는 사람이 10달러를 줄 테니 자리를 바꿔달라고 제의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가장 먼저 지원하거나 가장 많은 돈을 등록금으로 지불하는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많고 장래가 유망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한다. 병원 응급실은 환자가 도착한 순서나 진찰을 먼저 받으려고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증상의 위급한 정도를 기준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배심원 의무는 추첨으로 분배되고 배심원으로 소환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대신 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줄서기를 비롯해
재화를 분배하는 기타 비시장적 방식이 시장 논리로 대체되는 경향은 현대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현상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새치기 권리 구매 현상은 3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대부분 최근에 발달했다는 사실이 이목을 끈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줄서기 관행의 종말이 신기한 현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장이 침범하고 있는 영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상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제1장 새치기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인센티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